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에게 딱 맞는 안마의자 고르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까지 보시고 영상에 있는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각자 나에게 딱 맞는 안마의자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마의자를 구매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관적인 안마 만족도입니다. 두 번째는 AS 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크기와 디자인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인 안마 만족도의 경우에는요, 안마의자 안에서도 그 기능이 각기 다르거든요. 어떤 부위는 때려주는 느낌으로 안마를 해주는 곳이 있고, 어떤 부위는 당겨주는 느낌으로 안마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마의자의 기능이 나랑 잘 맞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체험관에서 판매 사원에게 내가 어떤 부위에 어떤 안마 기능을 원하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매하시는 분은 굉장히 다양한 고객님에게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왔기 때문에 누워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저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점이 좋은데 이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걸 듣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S 보증 기간과 실제로 AS가 잘 이루어지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안마의자는 의외로 장고장과 큰 고장이 모두 많습니다. 체험관에 가셔서 누워보시면 판매 사원의 경우에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제품은 고장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안마의자 관련해서 소비자 분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품들이 모두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마의자는요, 고장이 나면 셀프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분해 후 수리하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두 명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선호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큰 브랜드는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마의자를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안마의자가 어떻게 고장이 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고장 유형 중 하나는 뭐냐면요, 특정 부위가 롤러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모두 안마가 이루어지는데 발 쪽은 마사지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리모컨이 먹통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렇게 고장으로 AS를 받을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렌탈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불로 구매를 하더라도 AS가 가능하지만 렌탈은 완불 전까지 관리가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AS 측면에 있어서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렌탈에 있어서는 브랜드별로 판매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바디프렌드와 브람스는 적극적으로 렌탈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고요. 코지마, 휴테크는 렌탈보다는 일시불 구매를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렌탈을 하더라도 중도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고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나의 구매 패턴과 사용 계획에 맞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크기와 디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안마의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해 후 재조립해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안마의자 브랜드의 이동 서비스를 신청해서 유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재조립하고 옮겨주는 비용 10에서 15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인테리어를 중시하시는 경우에 안마의자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꺼려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내에 두면 굉장히 거대하고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인테리어와 조화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 하나 놨는데 우주선 같은 분위기로 인테리어가 싹 바뀌기도 하죠. 이 안마의자 우리 집에 놨을 때 우리 집 인테리어와 잘 맞을까? 색상이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미 구매한 안마의자가 나랑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대부분의 안마의자는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를 제거하면 내 몸과 마사지 볼이 직접 닿기 때문에 강도가 더 세지고요. 덮개를 씌울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덮개로도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두껍게 입거나 얇게 입어서 안마 강도를 나름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안마의자를 최대한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안마의자 강도가 맞지 않는다고 분해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공대를 졸업하시거나 엔지니어 출신인 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분해를 하시면 AS가 절대 불가능해지고요. 또 임의로 분해를 하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등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드라이버로 분해해서 강도를 조절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백만 원대다 보니까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발 마사지기부터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발 마사지기는 몇십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발 마사지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안마의자를 구매하셔도 활용도 높게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그것도 잘 안 쓴다. 그러면 안마의자를 구매하더라도 자주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고른 안마의자를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 번 받을 때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안마의자를 처음에 구매하시면 이 느낌이 너무 좋다고 너무 자주, 너무 오래 1시간 이상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몸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처음에는 10분, 15분부터 하루에 한 번 정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안마의자 대부분은 100kg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두면 바닥에 바퀴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호 매트를 깔아주시면 바퀴 자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층간소음이 이슈가 많이 되면서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되신다면 두꺼운 유아용 매트를 안마의자 아래에 깔면 그런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마의자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마를 다 받고 일어날 때 꼭 옆을 이렇게 짚으시고 이 힘을 주고 일어나셔야지 그냥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면 롤러가 정말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마의자 사용하실 때는 옆에 손잡이를 잡고 이 팔의 힘으로 일어나셔야지 고장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데요. 안마의자 압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기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안마의자에는 임산부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기가 있는 집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사용하실 때 주의를 요하는데요. 사용 안 하실 때는 반드시 아예 코드를 뽑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에서 안마를 받으실 때는요,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주머니 속 물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빼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을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안마의자를 사용하다가 리모컨을 잘못 떨어뜨려서 리모컨이 정말 박살이 난 경험이 있습니다. 액정이 깨져서 AS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리모컨 교체 비용으로 20만 원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에게 딱 맞는 안마의자 고르는 법 전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일단 한번 해보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수면에 관한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